오늘 이렇게 보니까요. 700명을 넘었었습니다. 그러니까 지난번 4.15 그 총선이라는 거는 코로나 총선이었죠. 근데 얘네들이 뻥을 치고 거짓말을 해서 결국 우리는 코로나의 늪에 빠져버렸습니다. 이게 700명이면 앞으로 1000명을 향해서 갈 수 있다고 정은경이가 계속 염색은 안 하면서 좀 정신 좀 확 나게 까만색으로 좀 염색 좀 하고 나왔으면 제가 좋겠다는 생각이 들 정도입니다. 자, 근데 어저께 57.5 대 39.18이었어요. 와, 출구조사에서 이렇게 나올 때 제가 막 가슴이 막 이 뭉클했는데요. 어쨌든 민주당이 처절하게 이 버림받은 선거다. 그 다음에 민주당에 대해서 아주 살벌한 경고를 내린 선거다. 이렇게 볼 수 있죠. 뭐 샤이 진보, 그리고 솔직히 말해서 좌파들이 맨날 소리만 지르지 조용한 좌파 봤습니까, 여러분? 전 조용한 좌파는 본 적이 없습니다. 근데 이번에 저는 정말 안철수에게 감사의 마음을 전하고 싶습니다. 여러분, 안철수가 아니었으면 우리 이 승리 없었습니다. 그리고 이 김종인 그 비대위원장, 이제 오늘 이 비대위원장을 내려놓는데 사요나라 김종인 하고 싶습니다. 자, 안철수에 대해서는 땡큐. 정말 이 영어로 땡큐라는 거는 당신 때문에, 당신 덕으로 이런 거죠. 그래서 I thank you 이렇게 얘기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정말 내가, 우리가 we thank you 안철수입니다. 저는. 그 다음에 사요나라라는 거는 사용이 이제부터는 쓸모가 없다. 뭐 이렇게 볼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일본 사람들이 왜 아주 그 끝이 그냥 팍팍 이제 한 톨도 없이 털어낸다. 뭐 이런 것도 있겠지만 또 하나 일본에서의 그 사요나라. 저는 일본어를 굉장히 개인적으로 좋아해요. 아마도 이 언어 가운데서 형용사가 이렇게 섬세하고 그 다음에 감정어가 이렇게 발달한 언어는 별로 없을 거예요. 그러니까 이거는 뭐 제가 공부했던 언어 중에서입니다. 그래서 저는 일본어를 참 사랑해요. 근데 사요나라라는 말에도 굉장히 여러 가지 의미가 담겨 있어요. 이제 너 쓸 필요가 없어. 이런 냉정함도 담겨 있지만 사요나라. 이제 좀 편안히 쉬시라. 진짜 이 일이라든가 이 용무에서 벗어나서 편안히 쉬시라. 이런 말도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은요, 이 김종인 위원장한테 편안한 의미에서의 사요나라를 이야기를 하겠습니다. 그러면은요, 이번에 이제 정리를 하겠습니다. 첫 번째 저는요, 이번 보선이 보수의 성장과 성숙을 본 이 선거였다. 이렇게 말씀드리고 싶어요. 자, 그런 점에서 안철수를 이렇게 끌어들이고 또 안철수 자체도 정말 끝까지 신의를 보여줬고 또 오세훈의 드라마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오세훈이 어저께 섣불리 당선 소감을 이야기를 하지 않고 이렇게 딱 완벽하게 되니까 아주 신중하게 당선 소감을 하는데 저 굉장히 감동했습니다. 정말 가슴이 벅차서 어떻게 해야 될지를 모르겠다. 그리고 진짜 안철수에게 고맙게 생각한다. 그리고 우리들의 아들이며 딸일지 모르는 피해 여성을 잘 보살펴서 앞으로 근무를 할 수 있도록 하겠다. 그리고 이 가슴으로 시정을 살피겠다 이랬습니다. 충분했어요. 그리고 아주 따뜻하고 정감이 담겼습니다. 또한 의지가 불탔어요. 이제 우리는 강인한 오세훈을 재탄생을 봤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정말 이 광야에서 사막에서 고생을 하더니 이 타는 목마름으로 아주 선인장처럼 됐다. 이런 생각이 제가 들었고요. 또 오늘 그 피해 여성이 오세훈의 당선을 확인하고서 가족들이 부둥켜 안고 다 울었다. 그리고 앞으로 이렇게 챙겨주신다니 정말 감사드린다. 저도 참 그 감동의 정말 연속이었습니다. 자, 이렇게 이 보수들 또 저는 피해 여성께도 용기를 내준 거 깊이 감사드립니다. 그 여성은 국힘이 아니라 어떻게 이런 무리들이 다시 선거에 나올 수가 있느냐 이런 분노로서 자기 자신을 드러냈습니다. 용기 있는 그 피해 여성에게 이제 정말 꿋꿋하게 그다음에 자신의 꿈을 살피면서 새로운 그 인생을 시작하라고 박수를 주고 싶습니다. 자, 두 번째
보수의 성장에 이어서 저는 안철수의 성장을 지켜본 뿌듯함이 있었습니다. 정말 안철수가 소감을 얘기했는데 우리가 함께 해서 반문을 할 수 있었고, 정권을 우리가 되찾을 때까지 함께 가자 이러면서 하는데, 오, 안철수? 이런 생각이 들었어요. 저는 안철수가 자신이 그동안 이룬 성과에 대해서 자기 확신이 너무 강하다 이런 생각을 했었습니다. 안철수 이렇게 계속 만나면서 토론해보면서. 근데 자기 확신의 안철수가 아니라 진짜 뚝심과 성실함과 좌절을 딛고서 안철수가 성장했다는 거. 그래서 제가 안철수가 여러분 궁금해지기 시작했어요. 안철수는 왜 이렇게 고생을 하면서 돈 있겠다, 명예 있겠다, 가족 있겠다, 뭐 없는 게 없잖아요? 그런데 왜 안철수는 김종인한테 그렇게 초기에 수모를 당하고 막 이러면서도 왜 안철수는 정치를 하려고 하는 걸까? 왜 안철수는 대선의 꿈을 포기하지 못하는 걸까? 저는 그래서 안철수가 꿈꾸는 대한민국, 안철수가 만들고 싶은 세상이 궁금해졌어요. 그래서 앞으로 왜 안철수가 포기하지 않고 이렇게 집요하게 이렇게 끈기를 가지고 가는 이유는 뭘까? 이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근데 거기에 비하면은요, 이번에 민주당에서 보여준 박원순에 대한 우상화, 박원순에 대해서 막 미련을 갖고 그렇게 나쁜 짓만 했나, 이런 임종석의 이 모든 것, 이게 아마 우리들에게 정말 민주당을 완전히 저것들은 폐기 처분해야 되겠다, 이런 결심을 하게 만든 거일 겁니다. 자, 어저께 김종인이 그렇게 안철수를 미워하더니 이렇게 손을 잡고 따뜻하게 악수를 했습니다. 저는 이것도 굉장히 아름다운 모습, 보수의 이 모습을 멋지게 보여줬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자, 김종인 이제 그 뒤에서 정말 이 젊은 친구들을 도닥이며 정말 격려하는 그런 나이든 멋진 모습을 보여주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또 김종인하고 안철수의 이 악수라는 것은 앞으로 이 김종인이 비대위원장을 물러나면서 이제 새로운 체제가 되면서 이 안철수의 영역이 상당히 높아진다는 것을 보여주는, 어떻게 보면 김종인하고 안철수하고 멤버 체인지하는, 즉 이 안철수가 게임 체인저가 되는 그런 모습을 우리가 상상할 수 있지 않나, 이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네, 그리고 또 김종인의 그 호남 공략, 이것도 저 주요했다고 봅니다. 뭐 솔직하게 인정을 해야죠. 이제 이렇게 볼 수가 있어요. 제가 어떤 호남 분한테 얘기를 들었는데, 그분은 뭐 철저한 이제 우리 그 보수입니다. 근데 그분이 뭐라고 하냐면, 자기가 주변에 호남 사람들을 보니까 김종인 때문에 약간의 뭐라고 변화가 감지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아니 어떻게 감지됩니까? 이랬더니 이런다는 거예요. 아니 내가 참 마음도 없는 여잔데 그 여자가 자꾸 우리 엄마 계시는 해남에 찾아가 가지고 선물 보따리 들고 아유 어머님 뭐 이러면서 사분하고 막 그냥 아주 그냥 아주 그 왜 애교를 막 떨고 막 그냥 살포시 막 이렇게 안기고 막 이러니까 그 친정에서 아그야 지난번에 온 애기 참 좋던데 잘 좀 해봐라 막 이런 전화가 오는 거하고 똑같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김종인의 이 호남 공략, 그래서 광주에 여러 차례 갔던 건 결국 서울에는 사실 최소한 30%의 호남 분들이 계셔요. 그래서 그 호남 분들의 마음을 싹 녹이는 역할을 했다. 그래서 김종인 위원장의 호남표 전략이 주요했다. 우리가 이제 이런 건 인정은 해야죠. 근데 저 민주당은 이 샤이 뭐 좌파만 믿고 이러면서 대깨문들만 믿고 하다못해 박영선이가 클리앙에다가 친필 편지 써가지고, 정말 클리앙은 여러분 거긴 욕설과 폭력, 언어 폭력이 난무하는 건데 거기다가 친필 편지 쓴 거 진짜 박영선하고 고현정하고는 레벨이 똑같다, 이렇게 볼 수 있는 거죠. 그 다음에 또 네 번째로는 그 이준석이 정말 그 토론에 막 여기저기 다 나와서 상대를 하고 지든 뭐 내가 만신창이가 되든 이러면서 막 상대해 준 거. 그
그다음에 20대들을 끌어온 거. 저는 그런 점에서 이준석도 칭찬하고 싶습니다. 그렇지만은 가장 이 고마운 사람은 안철수.